네, 성숙한 방어 기제의 이번 이야기는요, 예상입니다. 아, 여러분, 왜 우리가 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왜 마음이 더 힘들어지냐면요, 그 기대 때문에 그렇거든요. 뭔가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잘못될 리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기대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그런 결과를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도 높아져요? 실망도 높아지잖아요.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사를 좀 다니고 있고 지금도 저희 동료들이 많은데요. 어, 젊었을 때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롭게 일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 진짜 열심히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잘 하다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대를 하는 건 아니구나. 저 친구에게 기대를 내가 너무 높이 잡으면 나도 실망하고 저 친구도 실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방어 기제 중에 예상이라는 건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미리 생각을 해 두는 거예요. 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뭐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 다시 잘해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잘 되면 잘 돼서 좋고 실수하더라도 아, 그래. 실수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 예상이라는 건요.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결과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 예상은 대부분의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 될 거야 라고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아니야, 아니야. 이것만 넘어가면 돼. 이것만 넘어가면 돼 하면서 계속 잘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긍정적인 기대를 많이 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잘 될 수 있지만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이 잘 되고 있어도 안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 잘 되다가 한 번 딱 안 되면, 거봐. 안 됐잖아. 안 될 거랬잖아. 이러면서 딱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지금 일을 중단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들을 품는 것들이 긍정적인 예상을 품는 것들이 일단 도움을 됩니다만 그 끝단에는 잘 못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실망하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받쳐주면 참 좋겠죠. 예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얘기를 할 때 그 저희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좀 다른 개념도 있어요. 이 예상이라는 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태도에서 사실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예상이라는 건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예상이 긍정적인 방어 기제로 활용이 되려면 이 사람의 태도 자체가 긍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긍정적인 거는 어디서 출발을 할까요? 신뢰에서 출발하거든요. 결국 이 방어 기제도요, 이 사람의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신뢰를 가졌냐, 가졌지 못했냐에 대해서 기원이 돼요. 결국 나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살고요. 다른 사람이 안 될 거야, 나도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예상으로 돌아설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상이요, 부정적인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이걸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문제를 예방하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동료 입장에서 봤을 때 관리자가 너무 디테일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같이 일하는 사람의 뭐가 떨어져요? 자발성이 떨어져요. 계속 개입하고 점검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가기에 급급하게 되고 자기는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팀과 조직이 유연성이 떨어지고 자발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일이 더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잘 되겠지? 너가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지?
내가 한번 너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한번 들어볼까? 그래, 역시 잘하고 있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지지를 해주게 되면 나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디테일한 체크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는 것들을 저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이 부정적인 예상, 긍정적인 예상은요,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조직에도 영향을 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 잘 많이 보시죠. 네, 그분들과 함께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걱정 중에 여러분의 걱정이 실제 일어날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인간이 하는 걱정이 100이라면 실제 여러분이 하는 걱정 중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5%는 뭐예요? 걱정을 해도 해결 못하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걱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전체 삶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10분의 1 때문에 나머지 80%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모두 걱정하면서 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사는 것들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저 내 앞에 있는 일만 따박따박 성실하게만 잘해도 내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하기만 해도 어차피 내가 걱정해서 해결할 안 되는 일은 일어나서 그 일은 터질 거예요. 하지만 내가 따박따박 열심히 성실하게 내 앞에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 내가 준비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은 당연히 예방이 됩니다. 결국 그럼 우린 뭐예요? 걱정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내 일만 꾸준하게 성실하게 잘 해내면 여러분이 좋은 예상을 하는 그 예상대로 좋은 결과가 날 겁니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어도 다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고요. 긍정적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재도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예상, 그리고 부정적으로 일이 나타나더라도 다시 잘 될 거야 라고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예상, 이런 것들이 그래서 되게 성숙한 방어 기제라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개그맨들이 예쁜 여자랑 결혼한다고 합니다. 저는 예쁜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전환시키고 싶었던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최불암 시리즈, 막 참새 시리즈 이런 거 엄청 외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틈만 나면 막 그 얘기 하려고. 예, 그리고 막 그 셀프 디스 하면서 막 친구들 웃겼던 경험도 나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했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심각하고 괴로운 상황들에서 사실 그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것이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걸 해소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유머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불편감도 주지 않고 상대방의 불편한 자극도 주지 않으면서 해결해야 되는 갈등에서 잠깐 빠져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유머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이고 여유 있는 자아 없이는 사용되기 어려워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못 태어나오는 사람은 유머를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안에 푹 빠지지 않고 한 발 빠져나와서 피식 웃어버리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유머라는 방어 기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강의하면서도 이거를 막 재밌고 즐겁게 이렇게 강의하면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남기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두고 강의하시는 되게 훌륭한 선생님들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재미있고 웃기다 보면 집중이 되고 듣게 되고, 그러면 그 포인트에서 중요한 해야 될 얘기만 포인트를 딱 해주는 게 전 명강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 긍정적인 사람, 재미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겁게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이렇게 즐겁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또 선호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결혼한 지 올해 20년이 넘었는데, 집에 가면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좀 이렇게 네모 반듯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웃기고 이런 거보다는 정말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열심히 하면서 자기는 되게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지만 결국 제가 집에 가서 한 번씩 재밌게 웃어주고 같이 운동해주고 같이 즐겁게 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살면서 살았던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유머는 그래서 되게 성숙한 방어 기제고 되게 좋은 사회적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자기 무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뭐 간단한 손마술들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하시게 된다면 힘들고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 세상에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좋은 내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어 기제 중에 성숙한 방어 기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방어 기제의 발달은요, 공상에서 이지화해서 승화로, 투사에서 이지화해서 뭐 예상으로, 투사에서 반동 형성해서 이타 행동으로, 그리고 행동화에서 반동 형성해서 이타주의로 이렇게 넘어가는 발달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공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공상하는 사람들이 조금 나아져서 밖으로 튀어나오면 자기가 혼자 생각하던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생각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데 막 그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고 막 복잡하게 얘기하고 막 이론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좋은 그 관심을 주겠습니까? 관계가 개선되겠습니까?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속에 빠져있는 자기 생각에서 다른 재미있는 게 뭐가 있지? 사람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그냥 방식을 전환하면서 승화해내는 것, 이렇게 전환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상에 빠져있는 사람,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좀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성숙한 방어 기제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투사하는 거, 니 탓이야, 니 탓이야 얘기하고 니 탓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왜 그러냐면 이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니 탓인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지화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장을 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려면 이런 방식도 좋아요. 예상하는 거죠. 네. 사람들에게 투사해서 내가 잘못된 거는 다 외부에 있는 탓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네 라고 스스로 예상을 하게 되면 굳이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왜? 다 내 탓이고 다 내 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나 스스로의 행위에서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게 되면. 이 투사가 반동 형성이랑 같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건 네 탓이고 내 성질이 잘못된 건 다 네 탓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만났을 때는 되게 친절한 척 얼굴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너도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이지 막 하고 속으로 이렇게 막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반동 형성이 심각해지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막 탈쓰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건 어떤 거예요? 이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저 사람이 만족하는 걸 가지고 내가 만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밖에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 좀 맞추라는 거예요. 밖에서 친절하게 행동을 해서 저 사람이 행복해하면 맞아 그게 행복해라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이타주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행복도 주는. 반동 행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기부한다 그러면 막 쌀가마리 들고 와가지고 막 쌀 쌓아주고 그러면서 저 쌀 줘봐야 소용없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쌀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좀 어려운 가정들의 표정들에서 나도 그냥 같이 행복해하면 되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그 자기 스트레스를 막 던지거나 막 앞뒤 얼굴 다르거나 이렇게 행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화는 못 참고 행동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나만 있고, 막 욱하면 막 욕하고, 때리고, 부수고, 이런 사람들. 막 술 먹고서 막 이렇게 행동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반동 행동으로 조금 본인이 나아졌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 겉으로는 이제 막 그렇게 행동 안 하는 것처럼
남들 속일 수 있지만 속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은 이타주의적인 생각으로 사고를 좀 바꿔보면, 왜냐면 욱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 억제라는 게 있어요. 억제라는 거를 좀 배우시고 나면 몇 초만 지나고 나면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저러지라고 볼 수 있는 힘이 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방어 기제는 이런 방식으로 발달을 합니다. 내 안에 갇혀있던 내가 이지화나 반동 행동으로 조금 내 스스로 가공돼서 가면 쓰고서 좀 이렇게 나아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승화나 예상이나 이타주의를 활용하면서 진짜로 내 스트레스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 결국 이렇게 성숙한 방어 기제로 가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며 경험을 많이 하며 나이를 더 먹어가며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의 부정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면 평생 그 굴레를 가지고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어서도 미성숙한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성장해야 되나? 결국은 이 성장은요,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행복해지려고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내가 행복한 삶을 찾아가기 위한 여행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마치면서 당부드리고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나 나 스스로 느끼는 것들에서 예민하게 나의 행동을 평가해 보시면 어쩌면 내가 정신병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금방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성숙한 방어 기제, 앞에 있는 방송을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문학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처세술, 또는 뭐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제시했던 성숙한 방어 기제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은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그런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어려워서 난 잘 이해가 안 간다. 네, 제가 강의를 잘 못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상담기관이나 정신보건기관들을 이용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되게 성숙한 그런 취미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렇잖아요. 내가 남들에게 막 보여주려고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요즘 골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골프의 대중화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필요를 못 느껴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 막 필드에 나갔어, 막 친구랑 골프했어, 나 지금 얼마 치잖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 그 요트 타잖아, 나 수상스키 하잖아, 나 승마하잖아, 뭐 이런 취미생활을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유럽에서는 그 인본주의가 오랫동안 이렇게 성장해온 그 유럽에서는 개인 상담을 하는 것들이 되게 고급 취미생활로 여겨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를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내가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우 성숙하신 자기 성장을 이루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데 거부감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분석과 방어기제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